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저녁 방송 시작할게요. 자, 봅시다.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데이비제이님, 류동진님, 밤하늘의 빛과 광님, 해피정님, 김수희님, 단풍이님 어서 오시고요. 염소양님, 안동부자님, 시몬스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엠진님, 주주라서 행복부자님, 짱순이님, 도채호님, MH님, 정한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김진기님, 음, 그리고 주주라서 행복부자님, 네. 또 즐거운 인생님, 원태호님, 얼음골님, 긍정의 힘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방준현님, 황인수님, 파송송 양봉탕님, 나가지 않으면 유주혜님, 좋습니다. 네. 그리고 김자전차 탄풍경님, 성투사 수제자님, 어서오세요. 너는 나의 꽃님, 성투사 수제자님, 가치나님,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부자 오빠님, 반갑습니다. 윤영숙님,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그라가스님, 또, 행복한 통장님, 어서오시고요. 어디까지 했어?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오늘? 네, 통장님까지 했죠? 그다음에 빨강망토님, 어썸리치님, 양영숙님, 정주행님, 이경춘님, 흐르미님, 어서오세요. 향이아빠님, 주식부자 해와달님, 0002님, 또, 태호 어머니님, 네. 데이리치님, 김희경님, 박명진님, 네, 어서오세요. 한송이님, 반갑습니다. 박경숙님도 어서오세요. 군산 최부자님, 쿨쿨쿨님, 희망 동네 부자님, 감사의 힘님, 방지혜지혜님도 어서 오시고요. 파랑새님 반갑습니다. 부자 이글루님도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네. 연우님도 어서 오시고요. 좋습니다. 자, 어서도 오시고요. 자, 시장 자체가 일단 좋아지고 있어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추석 체크에 진심이죠. 아시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해가지고, 그래? 왔어, 오늘? 안 온 사람 누구? 체크 딱, 빡빡. 네. 오늘 아는 사람 누구 있어? 네? 체크를 빡빡빡 하는 겁니다. 네. 분명 안 온 사람 있어. 아침에 왔는데 오늘 안 온 사람. 네. 여기까지 딱 선 그어. 선 긋고, 이제부터 지각. 이렇게 써놔야 돼. 여기서부터 지각. 이렇게 써놔야지. 여기부터는 지각. 네. 성산유수님, 네. 살았어요. 세이브. 봐줬다. 네. 여기부터는 지각. 자, 너무 많으면 이제 추석 안 부르죠. 내 맘대로 하지. 지금은 이제 부를만 하잖아요. 네. 자, 아무튼요. 네.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은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제 또 걱정이 생기는 거야.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냐, 네?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도 멈출 것이냐, 이건데, 자, 기대감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은 있죠. 11월 말이라는 거. 11월 말. 월말이죠, 월말. 월말 윈도우 드레싱. 네, 기대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가 땡스 기빙 데이. 네, 땡스 기빙 데이. 야, 근데 이 땡스 기빙이 조금 애매한 게 지금 날씨가 너무, 내일부터 좀 추워진대요, 근데. 네, 근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백화점에서 패딩이 안 팔린다네? 네? 패딩이 안 팔리고 그 겨울옷들이 안 팔린대요. 그래가지고 약간은 조금 네, 좀 의류 쪽, 네. 지금 아웃도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처참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안 산답니다. 네. 옷을 안 산대. 왜냐면 살 필요가 없어. 너무 따뜻해. 가을 옷으로 버텨도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옷이 안 팔린대요. 이 땡스 기빙데이에서 할인을 한다고 해서 과연 살 것인가 라는 부분들. 네. 그죠? 살 거예요? 이제 추워지면 사겠지? 추워지면 사겠지. 미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하면은 이제 뛰어야지. 네, 문 앞에 딱 섰다가, 네, 문 딱 열면 막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어디였지? 익산 이마트였나? 거기 오픈할 때 제가 거기 본 적이 있거든요. 봤는데 아침에 이렇게 이마트에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마트에 이렇게 문이 열리면은 이게 10시에 열리잖아요. 그럼 그 앞에 오픈 때니까 할인을 엄청 많이 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문이 따라라락 올라가면은 요 앞으로 밑으로 샥 해가지고 막 뛰어. 막 사람들이 막 뛰어. 처음부터 막 막 뛰어요. 뛰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하는 상품이 있는 쪽으로 딱 가서 그냥 확, 네. 싸움박질하고 막, 야, 그건 조금 싸게 사겠다고. 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네. 오픈런. 맞아요. 예,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하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오픈런. 네, 그런 거 많이 하실 텐데, 미국은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백화점에서만 해서 그런가?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블랙 프라이데이니 뭐니 해가지고, 별의별 거 다 팔죠. 네. 별의별 거 다 팔잖아요. 그죠?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했다고 속보가 떴어요. 그거는, 네. 시장에는 그냥 호재입니다. 그냥 시장의 호재가 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사라지잖아요. 일단 중동 지역 불확실성 삭제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중동 불안감은 계속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저게 나오죠.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뭐가 따라오냐면 인플레이션이 따라옵니다. 네, 인플레이션. 네. 이게 따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네, 물가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부담감을 주는 경기가 좀 침체되는 경향이 좀 생기는데 요게 이제 문제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재입니다. 시장 전체의 호재입니다. 뭐 종목별로 어떤 호재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 시장 전체 호재고요. 방산주가 요즘에 좀 내려간 게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요즘에 방산주가 별로더라고. 네. 그래서 방산주들이 계속 요즘에 빠지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네, 이거 젤란스키가 이제 내년에 종전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러시아에서도 종전하겠다. 미국에서도 종전하겠다. 뭐 다 종전하겠다 얘기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인가? 네.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박질을 안 하면 일단은 좋은 거죠. 그죠? 네. 싸움박질 안 하면 일단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에게는 뭐 인플레이션 압박감이 떨어지게 되니까 긍정적인 요소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자, 건설주가 지금 국내에서는 뭐 분양이라든지 주택시장 이거 해가지고는 아직까지는 건설주가 힘쓰기 어렵겠죠? 힘쓰기 어려운데 건설 쪽에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해외 플랜트입니다. 해외 플랜트인데 이 해외 플랜트 쪽에 기대감이 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수요가. 즉 이거는 뭐냐면 경기 회복. 경기 호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석유를 많이 쓰네? 많이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석유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이제 플랜트 사업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겠죠. 아직까지는. 네. 뭐 휴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될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뭐 장기적으로 이게 전쟁 때문에 뭐 플랜트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요거는 이제 석유 수요의 증가가 있을 것인지 여부가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든지 중국이 지금 이번에 광군제 하고 나서도 그냥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겠죠.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인프라 재건주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에서 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라서 네, 중동 지역 재건 이거는 없어요. 지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쪽은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휴전 하나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못 잡아가지고 또 막 안달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한테 중요하게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휴전 이야기가 나왔어.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호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시장의 호재. 시장에게 호재가 되기 때문에 장이 올라가는데 일단 집중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몇몇 종목들이 움직인다거나 그런 것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뭐 결과적으로 막 포트를 끌어낸다거나 걔네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걔네 쪽으로 뭔가 분위기가 쏠려서 이렇게 뭐 수혜주다, 뭐 억지로 밀고 나가면 수혜주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뭐 언론에서 몇 번 떠들면은 그냥 바로 테마 형성되고 수혜주 되고 하잖아요. 이번에 대왕고래는 근데 왜 안 해? 이번에 뭐 부산항에 자재들 엄청 들어왔다면서. 대왕고래는 요즘에 별거 없나요? 동양철관 이런 거 대왕고래 수혜주 아니었나? 왜 잠잠할까? 오늘 조금 올라오긴 했네. 왜 잠잠할까? 얘네 걸 안 쓰니까 잠잠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파이프나 이런 거 다 부산항에 잔뜩 들어왔다면서요. 이걸 근데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대왕고래? 네.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거지? 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석유를 뽑아내 가지고 수혜를 볼 것도 아니고 이걸 왜 굳이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조금 의심이 되죠. 네. 아무튼 뭐 석유 관련한 시추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 지난번에 올랐다가 물려 있는 사람들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됐겠죠? 네. 순간 반토막인 거야.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뭐 확률 20%라며요. 네. 확률 20%라며. 확률이 20%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더라도 난 잘못 없다잖아. 면피잖아요, 면피. 그거는 안 나와도 면피예요. 없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같은 상황에서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돈도 별로 없는데 지금 나라 살림이 빵 뽑아놨다면서. 근데 이걸 꼭 해야 되나?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네. 중국에서는 금광 발견했다고 또 뭐 로또가 터졌다니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중국 놈들은 금의 진심인 것 같긴 하더라고. 이재명 관련주도 그렇고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또 5년 구형에다가 5년 징역에다가 5억 원 벌금까지 나왔지. 골 때리네. 네. 시장이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은데 나는 불만이 있어요. 시장에. 불만이 있는데 왜 불만이 있느냐? 기업 기업의 평가에 따른 주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 네. 기업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 주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뭘로 되고 있어요? 정책, 리스크, 뭐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도 기업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판을 친다는 얘기지. 잘 생각해 봐 보세요. 네. 이게 그 뭐 만약에 이제 주가가 네, 상승하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었어. 뭔가 재료를 가지고 올라갔어. 테마야. 오늘 뭐 이재용 테마, 아 이재용이 아니죠. 이재명 테마 해가지고 에이텍 이런 거 상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김동연 테마는 오늘 하락세를 크게 보였죠. 네. 하한가 가고 막 그랬잖아. 그럼 이게 기업 가치랑 전혀 관계가 없잖아. 근데 이런 걸로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재밌는 건 또 뭐냐면 종목들이 자잘해요. 네. 자잘합니다. 자잘하니까 어때요?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네.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일단은 이런 사법적 리스크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극복이 돼야 되냐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네. 이런 식의 얘기. 그게 나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시장이 올라가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너무 없죠. 네. 그래서 대형주나 이런 쪽에 뭔가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 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약간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없거든요.
거래 대금이 오늘은 그래도 13조로 좀 많이 터졌네요. 시장이 좋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야, 코스닥은 거래 대금이 7조가 안 돼? 어. 신규 개설 시에 30만 원 지급을 한다는 것은 개설을 해 가지고 뭔가 거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냥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만 원이 그 공짜로 그렇게 주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애들이 넘어와라 이 얘기야. 네. 다른 증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데 야, LS 증권에 가면 계좌를 싱글로 틀면 30만 원 준다더라. 그럼 일로 넘어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하기 위함이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들, 그, 오너가 깜빵에 가면 주가는 올라요. 네. 올라요. 걱정하지 마. 네. 뭐 별다른 뭐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닐 거예요. 네. 뭐 주가에 막 크게 영향을 준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깜빵에 가면 일단 주가가 대부분 다 오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LS 증권이 합병됐잖아요. 이베스트 증권이었나? 뭐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그 LS가 옛날에 뭐였어요? 합병됐어, 합병. 요즘에 LS 증권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 나오네. 이거 LS에서 합병해 갔잖아요. 이거 원래 옛날에 이름이 뭐였지? 이베스트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베스트예요. 네. 그게 있었잖아. LS 일렉트릭인가? 그게 이제 뭐 최대 주주 올라가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 LS 네트워크스, 일렉트릭이 아니고 LS 네트워크스. 그래서 이름을 LS 증권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였죠? 네. 원래 있던 겁니다. 네. 장사가 잘 안 되나 봐. 네. 증권주 치고 이렇게 못 가는 것도 참. 요즘에는 증권주들이 실적이 되게 좋아서 배당도 많이 주고 참 잘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던데, 그죠? 그렇다 하대. 네. 근데 왜 거기는 분리인데 나는 분리가 없어? 네. 나도 분리 하잖아. 내가 더 낫지 않아요? 아무튼,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나는 뭐라고 불러야 돼? 성분리야? 이상한데, 그거 조금 이상하다. 성분리는 뭔가 분리한 것 같잖아. 성, 성분리. 성분리는 좀 이상한데? 네. 이 성이 붙으면 좀 이상하다. 네. 이 좀 이상하네. 약간 불리합니다. 네, 이거는 성이라는 거 붙이기엔 좀 불리하다. 하지 마. 하지 마! 안 돼. 그냥 이게 낫다. 이게 나. 자, 삼성전자는 그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그죠?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네. 계획대로 되고 있고, 이번에 그거 뭐야, 10조 원에 달하는 뭐예요, 이게. 매입. 네. 다서주 매입 공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잘 뛰었죠. 그리고 나서 매물대 들어오면은 한번 부딪힌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부딪힌다. 그 다음에 들어온다. 그러면 사면 되죠. 샀어요? 네, 잘했어요. 네, 이거 사면 돼요. 왜냐면 다 얘기해 줬잖아요, 어차피. 자, 주가 떨어졌어. 매물대가 있죠. 자, 첫 번째 플랜이 뭐였죠? 매물대에 부딪혀서 들어온다. 지지받고 올라갈 때 산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냥 올라간다. 내려오면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산다. 이게 1번, 이게 2번이잖아요. 여러분들 1번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자, 지금은 넘어갔죠. 넘어갔으면 이제 2번 또 진행하시면 돼요.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62선이 없어. 네. 62선 여기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 요 정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지지선 어딘지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되겠죠. 지지선이 6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5만 8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요 정도 근처에서 대충, 네. 뭔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지지받고 나갈 때 그렇게 사시면 되지.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알아서 하시면 되죠. 네.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방송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도주 섹터가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주도주 섹터가 전체적으로 오른다는 것은 상당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요. 외국인 매수가 계속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털어내는 모습은 좀 있었습니다만 걔네들도 뭐 팔고 싶은 게 있겠죠. 근데 이제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어떤 거냐? 기관적 매수가 들어와요. 물론 금융 투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약간 네. 좀 뭐랄까요? 이 자식들도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도 털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는 얘기고, 일단은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저점대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 플러스닥으로 뭐라 해야 됩니까? 네, 플러스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자사주 매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는 어차피 장내 시장에서 계속 들어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3개월 동안 3조 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 방에 몰아넣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한 달에 1조씩 넣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더 사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자사주 3조 원에 대한 부분들은요. 어쨌든 시장이 내려가는 것을, 이 종목이 내려가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또는 많이 올라간다고 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방어가 목적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3조 원이 꾸준하게 들어와요. 여기다 플러스 기관이든 외국 놈이든 매수를 해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개인들이 오늘 또 매도했죠. 오늘 개인들 움직임 보시면 여기 보세요. 투자자별 확정 여기 보시면 오늘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1,600억을 매도합니다. 올라가면서 매도가 계속 나와야 돼요. 응? 올라가면서 매도가 계속 나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삼성전자 사겠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나 이 방에서 있으니까 이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굉장히 귀한 분들이야 지금 여기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와 미친놈들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여기는 뭐지? 미친놈 집단인가? 삼성전자를 살려고 하다니. 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동물원 구경하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 와, 이 방에서는 삼성전자 사려고 한다. 미쳤네. 막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아요.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 계속 하는 거니까. 네. 다 도망갑니다. 네, 다 도망가는 겁니다. 네. 올라갈 때마다 계속 네, 6만 원 돼도 또 팔 거고요. 6만 5천 원에도 팔 거고 7만 원이 돼도 팔 겁니다. 개인들은 계속 팔 거예요. 왜? 질려버렸으니까. 아우 질려. 네, 질려버렸으니까. 그리고 밑에서 살려고 막 더 떨어지면 사야지 마음 먹었던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서 못 사겠죠. 올라가서 못 사겠죠. 당연한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외국 놈들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매도를 쳐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걸 그냥 구경해. 이 썩을놈의 새끼들이 떨어지는 걸 구경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매도가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 가만히 멈춰요. 지금처럼요. 매도를 멈춥니다. 매도를 안 해요. 매매를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삼전이 떨어지면 증시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증시 부양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삼성을 올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선물 매수 들어가고 있죠. 외국 놈들. 그 다음에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는 올라갈 거니까. 기관 놈들이 열심히 사서 올립니다. 일정 구간 때 올라가면 기관 놈들이 이제 팔아먹게 돼요. 팔아먹는데 개인들한테 넘기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아까우니까 외국 놈들이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내려가다가 지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다. 그럼 좋은 뉴스가 또 막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갈 때 개인들은 마지막에 외국인 물량 받으려고 고점에서 또 들어오겠죠. 지금 삼성전자 떠난 사람들은요. 어차피 삼성전자 못 돌아옵니다. 지금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저기 바이오에 가 있는 사람이든 미국장에 가 있는 사람이든 코인에 가 있는 사람이든 간에 삼성전자 조금 올라왔다고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못 들어온다고. 손절치고 넘어간 사람들 못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손절치고 넘어가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냐고. 삼전보다 혹시 더 올랐나요? 삼전이 지금 5만 원부터 57,900원이니까 한 14% 올랐거든요.
손절치고 넘어가서 이거 이상으로 수익을 봤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야지. 그죠? 이제는 얼마에 오겠습니까? 삼성전자? 8만원부터 입김이 살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가면 그래도 못 믿어. 10만원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네. 그때 되면 이제 사볼까? 얘기 나오겠죠. 왜냐면 상투에서 사는 게 제맛이니까. 이게 훈련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고점에 있는 종목으로 올라간 종목들로 계속해서 내가 바꿔 타는 거, 그거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수익이 안 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 그럼 물려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개기세요. 어차피 삼성전자 안 죽어요. 떨어졌다가 어차피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어차피 올라갈 거잖아. 그러면 밑에서 돌릴 때 더 사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매수했는데 밑에 더 샀어. 그럼 평단가도 내려가고 얼마나 좋아. 가격도 싸고. 응? 그럼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손절 확정도 안 짓고 손실이 회복되는 단계에서 평단가도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으로 넘어갈 확률이 더 빨라지는 거죠. 시간이 더 빨라지는 거지. 이거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답답한 게 시장이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급하게 오르면 안 되고 천천히 가야 된다고 그랬죠. 천천히 가는데도 오르락내리락 또는 겁을 주기 위해서 한번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정고점을 계속 넘어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종목이 이렇게 2023년도 초에 내가 봤어. 근데 안 사고 있었는데 점점 올라가. 계속 올라가. 그러면은 여기하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매수를 하지 말거나 매수하더라도 진짜 눈곱만큼만 해야 되는데 왕창 질려버린다고 여기서.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기업 매각은 일반적으로는 호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대한 문제죠. 네. 롯데칠성은 누가 삽니까? 근데 누가 살 수 있겠어? 칠성 사야 되니까 내가 살까? 요즘에 좀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롯데에서 롯데칠성을 매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롯데칠성이 매각하는 거 맞아요? 그냥 뭐 아무 소리나 막 하면 안 됩니다. 매각하는 거 맞아? 이거? 1조짜리인데 굳이 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 있어요? 또 썰이요? 롯데그룹 돈 있다고 얘기 나왔잖아. 그거 찌라시를 제발 보지 마시라고. 신동빈이가 돈 공개했잖아요. 139조 원 있는 거. 우리 돈 이만큼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돈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돈 없는 건 맞아요, 얘네들? 찌라시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 사실이 아니면. 공시 나오면 얘기하세요. 공시 나오면 뭐 물론 찌라시를 가지고서 소문이 돌았어. 진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니게 될 수도 있잖아. 이런 확실하지 않은 정보지. 그죠? 네.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자꾸 팔랑팔랑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코끼리가 된다고. 아기 코끼리 덤보가 돼가지고 귀만 팔락팔락거려도 그냥 하늘로 날아가게 된다니까요. 코끼리 그림 하나 그려도요. 코끼리 그림도 되게 쉬워요. 코를 일단은 이렇게 그려야죠. 코끼리. 뿔이 이렇게 있나요? 그 다음에 귀때기만 이렇게 크게 그리면 코끼리요. 네. 코끼리 같죠? 이 코끼리요. 이거 펄럭펄럭펄럭 하면 어디로 가? 하늘로 날아간다니까. 매각을 확실히 하든가 어쩌든가 그건 뭐 롯데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매각이 된다 그러면 일단 호재성 재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팔려가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 기업을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텐데 왜 팔아? 돈이 없어서 판다는 건 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1조 원짜리 팔아가지고 뭐 얼마나 부귀영화 누리려고? 이것도 지금 회사가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유보율도 3만 프로에다가 돈도 벌고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될 이유가 없을 텐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네 그렇게까지 네 찌라시는 그냥 찌라시라고 생각하시고 네 한다더라고요.
그거는 좋지 않다니까. 네. 롯데 머트? 롯데 머티리얼 이거요? 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것도 유상증자 한다고 나왔어요? 공시가 나온 거예요? 자, 어디 보자. 유상증자 결정 공시 나왔네요. 근데 3자 배정이야. 3자 배정. 여러분들 유상증자에 대한 노래를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아, 또 이거를 한번 또 들려드려야 되겠구만. 네, 유상증자에 대한 노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거를 많이 해드리려고 지금 그 공부와 관련된 그런 주식 노래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유상증자. 네. 효성은 다른 거고요. 네. 코스피 200에서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내려간 거고요. 얘는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건데? 주식.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잖아요. 네?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운영 자금 아니죠? 뭐 채무 상환 자금 아니죠? 네. 자, 요거 노래 잠깐 들려드릴게. 네. 야, 이런 노래를 또 들려드려야 되네. 처음부터 하지 말고요. 이게 유상증자 노래거든요. 아직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만 한번 들어봅시다. 알지? 아, 이걸 어디로 들려드릴까? 여기 요쯤이면 되겠나? 어? 여기 있지. 3자 배정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 이게 어디서 나온 노래지? 가사가 어디냐, 이게? 여기 있다. 제일 마지막 것만 들읍시다. 네. 유상증자의 단계별 상황을 기억하자. 운용 비용이 목적이라면 매도하는 게 좋고, 새로운 사업이나 설비 투자라면 조금 지켜봐. 그리고 3자 배정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3자 배정은 호재입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네, 타법인 증권이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사기 위한 거네요. 그죠? 롯데 EM 글로벌이라는 주식회사를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누가 한 거요? 누가 준겨? 하여튼 이거를 하기 위해서 3자 배정을 받은 거다.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아시겠죠? 이런 거는 뭐 의미 없는 겁니다. 네, 관계 없는 거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여기 노래 처음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유상증자는 큰 악재일 수 있어. 큰 악재입니다.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 주주들,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금을 모은다면 조심해야 할 상황이야. 아시겠죠? 유상증자는 일단 악재야. 악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 3자 배정은 괜찮다. 네. 이 노래를 들으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주말에 올려드릴게요. 노래를 많이 만들어놨어. PBR도 있어요. EPS도 있고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이 노래를 통해서 이런 악재나 좀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으면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퍼는 뭡니까? 퍼가 그 가사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퍼 노래 있었잖아. 퍼 노래. 여기 어떻게 하더라? 하지만 그 안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지. 어, 뭐가 없다면 주가가 올랐거나 이익이 나빠지고 있는 것일지도. 아시겠죠? 외울 수 있겠지? 너무 이런 거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 공부해야 돼요. 근데 맨날 헷갈려. 네. 맨날 헷갈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네, 차에서 좀 노래도 나쁜 노래가 아니잖아요.
제가 제 차에서 드라이브 하면서 이거 들어봤거든요. 네. 들어봤는데 노래도 또 괜찮아. 그죠? 예, 맨날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또 소외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노래를 들어. 그리고 흥얼거리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이 사운드를 굉장히 좋게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노래로 네, 부르시면 됩니다. 뭐 전화 벨소리를 해. 다운받아 가지고. 그 보니까 제가 만든 노래를 핸드폰 벨소리나 뭐 이런 걸로 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던데 저는 음원으로 등록은 안 했어요. 네. 저작권은 저한테 있지만 음원 등록은 아직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그 돈을 계속 내야 돼. 돈을 계속 내야 되거든요. 돈을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네, 등록 안 했는데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뭐 그걸 다운 받으셔 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녹음을 새로 하시거나 해 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돈이 없어. 네? 돈이 없습니다. 그거 저작권 협회에다가 돈을 계속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거 내가 그리고 거기다가 저작권 협회에다가 돈을 내 가지고 음원을 등록하는 게 뭐 괜찮을 수 있어. 근데 그거 얼마나 한다고? 네. 여러분들이 주식 사야지. 내가 지금 저작권 이런 거 여러분 그냥 유튜브에서 들으면 되잖아. 그걸 뭐 꼭 다운 받아 가지고 뭐 어떡하려고요. 한 곡에 100 원씩 해 가지고 다운 받으면 그걸로 내가 뭐 저작권 비나 낼 수 있겠습니까? 노래방에서 부르려고? 노래방에서 부르는 것도 괜찮겠구나. "더가 높다면." 그러면서 참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냥 들으세요. 안 돼. 돈이 없어요. 지각하신 분들 빨리 지각비 내세요. 그럼 내가 그걸로 등록할게요. 쌀이 떨어져 가는데 뭔 놈의 음원 등록이요. 내가 지금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식 시장이 지금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뭔 놈의 지금 저작권은 딴 사람이 어차피 내 음원을 가지고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저작권을 나보다 먼저 등록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그거 됩니다. 벨소리를 만들어. 그리고 뭐 이렇게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그 다운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그냥 다운받으시면 돼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온라인으로 다운받는 그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냥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영상이나 음원을 다운받아 가지고 그냥 쓰시면 되지. 뭐 그거를 뭐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걸. 그걸 뭐 어떻게 하고 싶으셔서. 그냥 들으시면 되잖아요, 유튜브에서 저작권 없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고 사실 주식 노래면은 누가 뭐 많이 저거 하겠습니까? 네.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공부하시는 용도로 또는 내가 어떻게 좀 환기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사실 강의가 많이 좀 딱딱하잖아요. 신정식 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지각하셔서 내신 거죠? 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아까 지각하셨더라고. 그래서 주식 강의나 이런 것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무슨 뭐 빤스 이야기나 뭐 그런 얘기만 JUNGSHIK SHIN님 슈퍼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그때 흥얼거리게 하면 좀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저의 의도는 그런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기 쉬운 거 EPS나 뭐 PBR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거. 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 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 이거는 물량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좋은 건 아니죠. 네. 주식을 발행한다. 뭐 그게 뭐 우선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주식을 발행하는 건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알테오제는. 네. 알테오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특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특허도 사실은 문제 없어 보여요. 알테오제.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이게 특허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종목 진단을 해드렸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흔들리는 이것도 찌라시야. 지금 갑자기 찌라시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찌라시가 나온 거죠. 그럴 수도 있대더라. 네. 근데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알테오젠 쪽에서 특허로 문제를 받을 염려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런 이야기들 통해 가지고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 매도가 있었죠. 오늘은 매도가 없었나요? 오늘도 매도 좀 있었네요. 자, 외국인들이든 어쨌든 기관들이든 매도를 쳐요. 네? 매도를 치면서 주가가 단숨에 지금 얼마가 내려갔어요? 45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내려온 거잖아. 그죠? 45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그러면은 여기 위쪽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반대 매매에 몰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 매매에 몰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졌으면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봐야 되거든. 반대 매매까지 나오게 되면. 근데 오늘 올려줬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 근데 여전히 이런 특허 소송이나 이런 쪽에 휩싸여 있다. 불안하다. 또는 얘네들이 충분히 매도를 안 했다라고 생각된다면 주가 올라갈 때 또 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안감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뭐 잡다한 어떤 뉴스들 그런 것들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람들이 흔들리겠는가 안 흔들리겠는가. 아, 나는 안 흔들립니다. 걱정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2차 전지에서 많이 봤지? 에코프로나. 네? 에코프로나. 이런 데 봐보세요. 이런 거 나는 절대 안 흔들릴 겁니다. 네. 빠따리 아저씨의 말을 들으면 나는 떨어질 때마다 더 살 겁니다. 막 많이 할 겁니다. 근데요. 지금 안 흔들리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왕창 샀을 텐데. 20만 원에 샀다. 20만 원에 샀어도 지금 흔들리지 않을까? 안 흔들려요? 지금 욕하고 난리잖아. 물론 아직도 안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불안감은 있겠지만 아직도 안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방송 제목이 주도주 섹터가 다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다 올랐죠? 다 올랐어요. 다 올랐습니다. 근데 바이오하고 2차 전지는 개인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개인들 자금이 좀 들어오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이 지금 거래 대금이 얼마 안 돼. 여기 지금 얘도 거래가 완전 말라붙었죠. 옛날에 이때 23년도 초중반까지만 하도 올해 뭐 여기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무지하게 많았었거든. 근데 이게 이지랄이 났잖아요. 네? 지금도 사라고 난리예요. 이거 올라와서 지금 흥분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 네. 2차 전지 업황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LG 에너솔루션 막 올라오잖아요. 네. 에코프로도 올라오잖아요. 2차 전지 종목도 요즘에 한 며칠 올랐죠. 그러니까 또 막,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네. 이쪽 부분에서 이제 개인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계속 움직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코스피 대형주도 같이 좀 올라가죠. 같이 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주도주가 되려면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또 해드렸잖아요. 주도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도주. 종목 하나로 볼 거면 삼성전자를 지금 따라잡을 게 없기 때문에 종목 하나로 볼 수가 없어요. 업황으로 땡겨봐야 됩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황. 자, 코스닥에서는 주도주가 누구야? 바이오하고 2차 전지죠. 왜?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오늘처럼 바이오가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2차 전지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이게 코스닥 시장이에요. 그럼 코스닥의 주도주는 2차 전지와 바이오예요. 코스피는요? 반도체죠. 반도체 미만 잡이잖아, 지금. 반도체 미만 잡이에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나를 이겨먹지 못하니까. 그럼 주도주 섹터가 될 수가 없어. 근데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치면 자동차 섹터가 한 100조 좀 넘어가. 그러면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또 뭐가 해볼 수 있겠죠? 또 뭐가 돼 있어요? 바이오 쪽. 또 2차 전지 쪽.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쪽에서는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코스피에서는 일찌감치 밀려났잖아요. 지금 LG화학이나 SDI 다 뒤로 밀려나 있죠. 포스코 홀딩스도 존재감이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LG에너지솔루션 혼자서 버티고 있는데 얘 혼자는 주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얘는요. 바이오는요. 삼바하고 셀트리온 둘이서 있습니다. 둘이서 하면 100조쯤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주도주가 될 자격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너무 올라왔다는 얘기 해드렸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해드렸잖아요. 삼성바이오. 이 100만원 넘어간 시점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냐. 꼴랑 10% 먹어가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서 이 허송세월을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떨어졌어. 오늘 조금 올랐다고 또 흥분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보시면 저점 지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긴 있죠. 여기. 네, 90만원대 아래쪽. 그래서 나는 80만원대 정도로 들어오게 되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거지. 지금 위치는, 100만원 넘어갈 때면 아닌데요. 네. 삼성전자를 팔아서 삼성바이오로 가야 되겠는데요. 아닌데요. 그렇잖아.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삼성바이오 간 사람들 행복해요? 알테오젠 간 사람은 행복합니까? 네이버는 인터넷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은 카카오하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걔도 주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주도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쪽 관련한 부분들은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나 여러분들이 종목이 떨어진 다음에 반등하는 포인트를 한번 봐보세요. 네이버를 봐봐. 네이버의 이 포지션을 우리가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저점 지지대라고 했죠. 그 얘는 솔직히 얘기하면 다 내려왔어요. 뭐가 다 내려온 거예요? 뭐가 다 내려왔지? 주가가 이때 왜 올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당시에 시장을 크게 움직였던 게 누구예요?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주들 등등등이었잖아. 이 뭐 인터넷 클라우드, 뭐 인터넷 뭐 강의, 뭐 그럼 다 올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다 올라갔는데 이제 그거 돼야 안 돼요?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줌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이제는 그게 아니니까. 그 시대가 아니니까. 집 밖에 못 나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럼 다 빠졌죠. 그럼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네이버에 대한 기대치가 뭐가 있을까요? AI 관련해서 크로바 서비스 써봤어요? 비싸긴 더럽게 비싼데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크로바 안 써요. 한국엔 소프트웨어로 아직 AI 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TTS밖에 없는 것 같아요. 텍스트 투 스피치, TTS, 타입캐스트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요즘 여러분들이 뭐 쇼츠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들리는 대부분의 말소리들이 그쪽에서 생성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소프트웨어는 그쪽밖에 없는 거. 그거 한국 기업이에요. 그거 말고는 솔직히 생성형 AI 아닙니다. 별로인 것 같아요. 많이 딸려요. 써보시면 알 거예요. 안 써보면 몰라. 써보면 압니다. 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조목조목 다 얘기할 그가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네, 일단은 내가 필요한 게 없어.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선 돈이 많이 들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네이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라인 사태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근데 지금 시총 30조 원짜리 혼자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이런 것들은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독자적으로 뭔가 올라가려고 마음먹을 수도 있겠지. 근데 올라갈 때는 이런 매물대 다 통과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겠죠? 네. 지금은 저점권까지 들어왔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시젠도 말씀드렸죠? 네, 잘 봐. 시젠도 보시면 여기 2만원까지 온다고 말씀을 그때 드렸잖아요. 고점에서. 왜? 이런 건도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저점이 2만원이다. 왜?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건데 그거 다 빠진 거잖아요. 이때 물량 다 빠졌잖아요. 물량 다 빠졌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점점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원상 복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원상 복귀 되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기대감이 있으면 오르는 거고 아니면 못 오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뭐. 계속 기어다닐지 아니면 올라갈지 그건 몰라. 저점권에 다 왔어요. 여기에서 과연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갈 뭔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올라갈 뭔가 있겠습니까? 이거 진단 키트예요. 그럼 올라갈 게 있겠어 없겠어? 기대감이 없잖아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카카오도 그렇고요. NC소프트도 카카오는 아직 멀었어요. 근데 네 올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건 바닥도 못 잡았어. 이거 바닥이 아니잖아. 바닥 근처인 것 같아. 바닥 근처까지 왔네. 거의 다 왔네요. 이것도 이거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든지 뭐 알아서 하겠죠. 3만원 근처에서. 네 이것도 물 다 빠진 겁니다. 네 NC소프트 이거는 뭐 얘도 보세요. 다 빠졌죠. 다 빠졌잖아요. 저점까지 다 빠졌잖아.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자, 이 상황에서 더 밀린다 그러면 이건 이제 엿대는 거죠. 여기서 올라갈 수 있겠는가? 방향은 지금 틀어놨죠.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올라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미지수 아닙니까 지금? 뭘로 올라갈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 뭘로 올라갈 거예요? 성장 동력이 없잖아.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에브리바디 손잡고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은 뭐가 되겠어요? 시장이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네. 시장이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고. 그럼 시장을 올리려면 누구를 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도주 섹터를 올려야 된다니까. 걔네들이 올라가서 될 게 아니라 주도주 섹터가 올라가서 시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따라 올라가든 뭐 그런 수혜를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와 저렇게 높게 올라갔다 있던 종목이 바닥까지 왔네? 그럼 이제 우리도 올라가 볼까?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정도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겠죠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다 저점까지 들어왔다 이걸 가지고서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저점까지 와긴 왔는데 이제 넘어갈 수 있겠니?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많이 주나 실적이 크게 늘어날 만한 뭔가 건수가 있나 아니면 인식이 달라졌나 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누가 사줄 건데 그거를 그나요? 아니 지금 잘 간다고 하는 종목들도 안 사고 지금 다 팔고 넘어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그런 거 밑에 있는 거 누가 사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은 배당을 많이 주든 또는 뭐 실적이 좋든 아니면 뭔가 기대치 이상의 기대 이상의 뭔가 나오든 뭔가 엄청난 재료가 나와주든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지간한 종목들은 지금 명암 내미기 어려운 장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슨 테마들 움직이는지 다 아시잖아요. 걔네들조차도 단기에 올라갔다가 차익해서 팔아먹기 되게 바쁩니다. 그죠? 이런 거예요. LG생활공학도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 이것도 화장품이지. 근데 저점까지 뭐 정말 역사적으로 내려오긴 했어. 근데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얘가 지금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았어요. 잘 팔렸거든. 광고지에서 맨날 빵빵 터뜨리고. 근데요. 지금은 저점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국이 좋아져야 돼요. 아니면 중국과 연결고리를 끊고 다른 데로 넘어가거나 중국보다 더 큰 매출처가 나타나거나 뭐 등등등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여행주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여행주도 괜찮아 좋아요. 지금 뭐 경기 살아나는 것 같고 일본 여행들 많이 가고 또 뭐 하고 삼전은 지금 50을 곱해야 됩니다. 250만 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250만 원짜리니까 이거랑 비교하면 안 되죠. 네. 시총 자체도 다른데 여행주 같은 경우는 근데 중국이
15일간 비자 면제인 것 같은 데에서, 네? 면제인 것 같은 데에서, 나그네님, 또 뭔 소리 하려고 왔어요? 네?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15만원. 이게 뭐였지? 뭔 얘기하다 말았어, 지금. 15일간 비자 면제에서 이제 30일로 넘어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서 뭐 또 팡 터질 것 같다 얘기해가지고 시간에서 막 올라가고 이 난리를 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면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야 돼, 사람들이. 어? 비자 면제라고? 한번 가볼까? 이거 좋은 소식이긴 해요. 왜냐면 저도 중국에 이제는 잘 안 가지만, 비자 면제면 한번 가볼까? 왜냐면 비행기표만 있으면 되니까. 칭따오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칭따오 같은 데 가면. 비행기표 왕복 15만원에, 왕복 15만원에. 호텔 숙박비 뭐 등등 해갖고 50만원이면 내가 한 2박 3일 진짜 막 배 터지게 먹으면서 놀다 올 것 같아. 네. 그죠? 왜 과민 반응이냐고? 나그네님이 지난번에 어떻게 하고 나갔는지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인지 알겠다면서 뭘 물어봐 나한테?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그네님을 싫어해 내가. 왜냐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예의 있는 척하면서 아닌 사람. 싫어. 싫다고. 뭔 말인지는 본인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답변을 했더니 너도 그런 놈이었어? 그런 식으로 하고 나가는데 내가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지? 이건 내 방송이잖아. 그잖아요? 네. 물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혼자서 몰래 싫어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 거봐,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는 안 좋습니다. 그냥 싫다고. 가세요. 네.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네, 그럼요. 내 고집이요. 나 최씨잖아. 내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네, 어디로 가시는 거죠? 멀리 좋은 데 가세요. 네. 방송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와서 나를 평가하거나 또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뭐 평가를 한다거나 물어본다거나 넌 솔직히 기분 나빠. 응, 기분 나빠요. 성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도 그래도 뭐 한두 번은 만나보고 결혼 얘기를 꺼내야지. 한 번 만났는데 너 마음에 드니까 나랑 결혼하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된다. 그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판단하세요.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스스로에게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필요가 없어요. 뭐 토론이고 나발이고 자시고 할 게 없어. 한번 딱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뭔 예시가 이상해. 내가 그때 그거 올려드렸잖아요. 커뮤니티에다가. 뭐, 2번 만에 결혼이야? 뭐 이런 거. 네. 그죠? 네. 아무튼, 그런 겁니다. 네. 제가 다 적어 놓고 있습니다. 누가 지각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봐줬어. 지금 누가 안 오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에헴! 뭐, 중요한 건, 네. 네네. 저거 봐. 저렇게 얘기 나온다니까? 사람 얼굴 기억하기 좋다. 내 잘생겨서 기억하기 좋지. 대한민국 좁아. 그거 당연히 좁지. 사람 명도 정해져 있어. 당연하지. 천년만년 살 게 아니니까. 내 명대로 살겠지. 근데 이게 협박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은 대한민국 좁으니까 길 가다가 내가 널 쑤실 수도 있어. 널 죽일 수도 있어. 이런 협박이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무섭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냐? 나이씨.
들어가세요. 네. 어디 주막에 가셔서 막걸리나 한잔 하시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작은 사람처럼 보이죠? 네. 피지컬로 근데 나를 어떻게 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걸? 혹시라도 어떻게 하고 싶으면 몰래 침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자, 아무튼요. 네, 그렇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은 무엇이다? 저점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핑곗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응? 올라갈 수 있는 핑곗거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야지. 네. 잘 가. 네. 다시는 못 오게 해야지. 안녕. 잘 가. 내가 어디 가서 그렇게 뭐 뿔리는 그런 피지컬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요. 네,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 싶은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그죠?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게 되면 사실 바닥인 것 같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만 아닌 것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대형 주도주 쪽에 많이 있어요. 대형 주도 쪽에 많이 있고 대형주의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이렇게 여기 하나 지금 아까 조선주 물어보신 분도 있었죠? 네, 조선주. 이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면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선주가 지금 조금 애매한 게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잘 올라갔는데 그 외에는 지금 오늘 시금털털했어.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딱 받아들이기 좀 어렵단 말이죠. 그죠? 딱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 다음에 바이오 2차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4개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반등은 누가 주도를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도와주면 좋아요. 자동차나 바이오나 2차전지가 올라주면 좋아요. 근데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쪽이 없으면 사실 시장 반등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응? 시장 반등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삼성전자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네.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집중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삼성전자에 물려 있으니까 오히려 얘가 올라오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갈 수 있어서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긍정적인 상황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고, 자, 연말 시즌이기 때문에 배당주 쪽에 공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주도주라고 나와 있는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훌륭해 보이진 않잖아요. 삼성전자 열심히 올라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올라온다고 해서 수익을 왕창 보고 있는 그런 건 아니야. 단타 치는 사람 아니면 지금 올라온다고 해서 뭐가 돼요? 삼성전자 올라가면 무슨 일이 될까? 삼성전자가 올라갔어. 어떻게 해요? 손실 복구밖에 안 되잖아. 지금은. 손실 복구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애매하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또 안 좋은 얘기 계속 들리니까. 싫다는 얘기 계속 들잖아요. 바이오 쪽도 지금 불안해요. 2차 전지는 더 불안해. 자동차는 그냥 애매해. 반도체는 지금 다 안 된다고 그러고 있어.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먹을 게 별로 없다 생각하니까 또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변동성이 커지면. 그럼 어디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쪽. 배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네. 물론 무엇을 사든지 간에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죠. 무엇을 사건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런데 무엇을 사건 여러분 자유지만 나는 안정성을 취하고 싶다. 그러면은 연말 시즌이고 배당 시즌 다가오니까 배당주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고배당주 뭐 있나 잘 살펴보고 투자하셔도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죠? 형제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도 쪽이 마음에 들어. 나는 또는 성주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조금 언급해서 내가 가져가고 싶다. 또는 내년도 전망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물려있던 상태에서 뭐 조절을 좀 해가지고 평단가 좀 낮추든 비중을 늘리든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 뭐 그럼 여기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투자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포지션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밸류업도 마찬가지죠. 뭐 정책이 또 뭔가 개정이 돼서 나오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좋은 게 뭐냐면 주가가 너무 떨어졌거든. 주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배당 성향이 더 올라갔어요. 배당이. 필라 배당이 뭐가 줄었어? 필라 배당 안 줄었으면 이번에 받은 거요? 이거? 340원 이거? 이거 그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거 9월 30일 기준으로 나오고 340원. 이게 끝이 아니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또 나오지. 지금 340원인데 이번 연도 배당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작년에는 여기 1090원이었고 이번에는 1260원이잖아요. 네? 작년에는 분기에 340원 똑같이 줬다고. 근데 기말 배당이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200원에 올라가니까 900원 정도 지금 배당을 노리고 있단 말이야, 내가. 기말 배당 500원, 900원. 그럼 배당률이 얼마겠어요? 계산을 해봐야 됩니까,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어. 꼭 이걸 또 계산기를 꺼내야 되겠습니까? 1240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치자. 그래서 4만원 칩시다, 4만원. 배당률이 얼마요? 는 3%. 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배당금은 내년에 또 더 올라가겠죠. 배당금 더 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더 배당이 될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신라는 앞으로도 이 특별 배당이라고 하지만 분기 배당의 어떤 성격을 지금 띄워버리기 때문에 얘는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뭔 걱정입니까? 네. 요즘에 옷이 좀 안 팔려서 그런가? 옷이 안 팔린다대 요즘에. 골프 인구도 좀 줄어들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 골프 인구 줄어든 건 맞아요. 근데 피가 없어. 왜? 요즘에도 너무 비싸. 골프장이 일부러 비싸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340원 먼저 받으세요. 340원 먼저 받으시고 12월 말까지 보유하게 되시면 이번 연도는 언제까지입니까? 26일까지죠? 주말 껴 있으니까. 맞나? 30일 날 폐장. 26일까지죠? 네, 26일까지. 네. 26일까지. 박경순 슈퍼챗 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왜 지각 많이 하셨어요? 왜 이러지? 26일까지 보유하시면 나머지 배당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 얘네들은 12월 분기 배당이니까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주를 공략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짜다고 생각했었던 성장주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지금 떨어져가지고 배당금이 좋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1,400원 배당이잖아요. 1,400원 배당인데 휠라만큼 줘. 삼성전자가 이제 그때도 얘기해드렸잖아요. 1,400원, 1,500원 좀 나온다. 1,400원 치자. 1,400원 하면은 지금 57,000원 넘어가서 그러지. 57,900원 현재가로 보면은 2.4%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때 홈쇼핑 49,900원 샀다 그러면 이게 좀 얘기가 달라요. 5만원 잡시다. 5만원 이렇게 잡으면 배당금이 2.8% 거의 3% 된단 말이지. 근데 여기 지금 만약에 88,000원이었다 그러면 1,400원짜리를 88,000원이다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1.5%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배당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배당을 얼마 안 주는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배당 성향이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서 매수를 좀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배당성이 높아지게 되면 외국 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가치보다 저평가된 것도 있지만 배당 성향까지도 같이 높아져 버려. 얘네들은 어차피 배당이 계속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사야 되겠죠. 법석이지. 삼성전자가 배당 2% 주는 것도 사실은 네 좋은 거예요. 많이 주는 거예요. 하이닉스 분기 배당 받으셨겠지만 얼마 들어왔어요? 하이닉스는 배당 열심히 줘봤자 1%도 안 됩니다. 네? 3전 우루 계산하면 더 많이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네, 지금 3전 우루는 아직 5만 원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험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해드렸으니까 뭐 그 부분은 생략할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10%나 줘요? 보험주 받아야 누가 그래? 배당을 이번에 근데 줄지 안 줄지 확실히 봐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번 해먹었던 종목 아닌가? 왠지 팔아먹었던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익숙하지? 배당을 중간 배당을 줬네. 원래 배당금 얼마 주는 거예요? 800원. 그러면 이번에 600원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분기 배당에? 얘가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배당을 많이 안 준 것 같은데? 600원이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죠? 800원이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지금 작년에는 장사 잘해서 800원을 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실적이 안 나오는데? 이거 봐.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1900억. 근데 이번 연도는 지금 이제 겨우 50억 조금 넘었다고요? 배당을 200원 준 게 용하긴 하다. 근데 돈이 있으면 물론 주게 하겠지만 유보율도 줄어들고 있는데 800원 안 줄 것 같아요. 네. 800원 안 줄 것 같아. 네? 제가 언제 화를 냈죠? 저는 화낸 적 없는데. 이순신님은 과거에 계시는 건가, 혹시? 빨리 오세요. 네. 현실, 방송 다 끝나가는데 왜 아직도 그 과거에 있는겨? 아, 회사를 분할했나? 뭘로 분할했어요? 아, 그러네. 여기 정지가 좀 있네. 그럼 SK 뭘로 따로 분할이 됐나요? D&D. IE 테크놀로지 이런 걸로 했나요? 뭘 했어? 이터닉스? 막내 삥뽕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뭘로 한 이건진 거야? 막내 핑뽕님 IE 슈퍼채팅 5,000원 테크놀로지인가요? 감사합니다. 아, 내일 보면 하루 알겠지 식비를 뭐. 쏩니다. 비읍.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네. 무슨 분할을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정주행님, 네. 고마워요. 네. 쌀사! 정주행님 슈퍼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오늘 쌀 10kg 사실 수 있겠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왜 없지? 이터닉스예요? 이터닉스? 이터닉스. 그럼 얘는 뭘로 분할된 거예요?
인적 분할입니까? 그때도 얘기 뭐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긴 있다. 배당금을 얘는 안 주는데? 신정식님 슈퍼채팅 1000원 감사합니다. 신정식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왜 또 필명을 바꿔서 들어오셨어요? 야, 그럼 실적을 이쪽에 다 갖고 간 거. 아니, 근데 갖고 갔다 해도 이상해. 지금 실적이 안 좋아요, 올해. 배당금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뭘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뭔가 안 좋아졌다, 그죠? 네. 안 좋아졌네? 뭔가 안 좋아진 것 같아, 그죠? 이거 인적 분할됐다고 하면, 이터닉스하고 SK D&D가 두 개 있을 텐데, 실적은 얘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얘는 배당을 안 주니까. 꼼수인가? 배당을 줄지 안 줄지 모르고, 실적이 지금 애매하고. 그렇게 못 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배당을 그렇게 못 받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옛날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네, 아닌 것 같네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다. 이 배당이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배당을, 어, 분할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떡하냐. 팔아먹길 잘했네, 그죠? 네. 팔아먹길 잘했네요. 배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배당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배당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잘생긴 얼굴만 있는데요. 전 잘생긴 얼굴만. 자, 그래서 오늘, 네, 뭐 여러 가지 잡스러운 얘기들이 많았지만은 핵심은 그거예요. 저점권에서 움직인다고 해서 뭐 전부 다 매력적인 부분이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사서는 손실은 안 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이버 지금 산다고 해서 그게 뭐 큰일 날 것 같지 않아요? 카카오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나 뭐 시젠 뭐 이런 거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뭐 크게 손실 본다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물이 다 빠졌기 때문에 더 하락할 건 없어. 원래 가치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뭐 뭔가 얘네들이 돌파구를 만들어내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불확실하죠. 네. 그리고 지금처럼 거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흥미가 떨어진 종목한테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그런 쪽에는 그다지 좋은 투자 대응이 나오지 어려울 것 같아요. 갖고 계신다라면 뭐 굳이 매도하기도 좀 어렵지만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럴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은 이거는 계륵이 되는 거죠. 네, 계륵이 됩니다. 이게 닭갈비가 되는 겁니다. 닭갈비. 아, 닭갈비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 될까? 게륵 닭갈비 게륵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게륵 재밌겠는데? 네. 게륵 게륵 댄스 버전도 만들 수 있죠. 아, KFC 노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모든 범주에 있는 모든 노래들이 다 있습니다. KFC 노래도 이미 만들어 놨죠. 얘가 누굽니까? 성투사입니다. 성투사. 성투사이기 때문에 이미이다. KFC도 조금만 틀어드릴까요? 네. 없는 게 없습니다. 왜 뭘 끝낼 시간. 어허. 내가 누구한테 보낸 거지? 나한테 보낸 거 맞네. 어? 나한테 보낸 게 아닌가 본데? 왜 나한테 안 오고 있지? 열받네. 안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 맞다. 자, KFC 노래를 앞에만 살짝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또 나오잖아요. 알고 있나요? K 문제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는 모든 노래가 다 있어요. 이 게르 이 노래도 한번 게르르 그런 노래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 아무튼 이건 게르 같은 노래가 아니라 게르 같은 종목이에요. 게르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버리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하기도 좀 그런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공략할 바에는 대형주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야.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더 듣고 싶어요? 안 되는데. 제일 뒷부분만 조금 들려드릴까요? KFC 통닭 이론. KFC 통닭 이론. 그겁니다. 야, 여기. 통닭도 나오네? 내가 만든 거지만 좀 깨는데? 네. KFC 통닭이로 제가 만든 손실을 복구하는 비결이죠. 알고 찾고 바꾸는 거 그게 바로 수익으로 이끄는 한수. 여기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칠 시간은 아직 안 됐어요. 10시 반에 끝납니다. 네. 여기까지. 다음에 공개될 때 드렸어요. 네. 통닭.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그 이론이에요. KFC. 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대형주 쪽에서 주도주, 주도주나 이런 것들을 통한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대형 주도주 쪽에서도 지금 4개 중에 뭐가 더 잘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얘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2차전지나 바이오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걸로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도주 공략 포인트. 그다음에 조선주 섹터는 일단 번외로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이쪽도 계속 관심은 가지세요. 조금만 더 좋아지면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 조선주도 당당하게 대형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주도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희끄무리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얘네가 막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플러스적으로 또 배당주도 한번 봐야 되겠죠. 배당주. 왜냐면 지금은 너무 좋은 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주를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 성향은 올라가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네?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손실이 났다고 해서 실망할 건 아닙니다. 왜? 내가 주식을 팔지 않고 있으면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야. 분명히 올라갈 주식인데 주가가 떨어진 거야. 분명히 올라갈 주식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기업 분석을 통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주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배당 성향이나 또는 기업 가치보다 떨어져 있는 이런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요, 특정하게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 아니다, 뭐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떨어졌기 때문에. 장이 다 빠졌어요. 장이 다 빠져서 이제는 너덜너덜해졌죠. 진짜 너덜너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유지나 그냥 잘 하시면서 반등이 넘어갈 때 그럴 때마다 뭐 조금씩 더 진행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가시면 되고, 현금 가지고 있는 거 막 쓰지 마시고,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을 가게 됐을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오르고 내리고가 반복된다.
분명히 흔들리거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오르내 반복되면 올라갈 때마다 팔아먹어요. 내려갈 때 또 팔고요. 올라갈 때 또 팔고요. 내려갈 때 또 팝니다. 그러니까 파는 게 계속 진행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는 본전에서 팔든 수익을 조금 보고 팔든 간에 이 주식과는 굿바이 안녕이 되는 거죠. See you again인데 see you again 상투라고 되지. 제일 높은 곳에서 만나요가 됩니다. 상투에서 만나요. 내가 오늘 노래 올려드렸잖아요. 오늘이 아니지구나. 저기구나. 지난주에 올려드렸나요? 중국말 보면은 상투에서 꼭 팔 거야 그런 것도 있었고 헬게이트 노래 들어도 네 헬게이트가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고 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몰라. 거기가 지옥인지 아닌지를. 지옥처럼 보이는 곳을 자꾸 비웃죠. 하지만 반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럴 때는 기다려야 돼요. 물려 있어서 거시기 하다. 그럼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면 주식이 많다면 제가 이 얘기 해드렸죠. 자, 내가 지금 가진 주식이 너무 많거나 또는 손실나는 종목만 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특정 종목군이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됐을 때 이쪽에 뭔가 들어가야 되겠다면 종목을 좀 축소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가능성 없어 보이는 것들, 가장 느려 보이는 것들을 팔아치워서 현금으로 바꿔서 들어가도 괜찮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어차피 다 좋아지긴 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시장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를 올려주는 것은 많이 손실난 그 종목이 올라가서 수익으로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 비중이 빵빵하게 됐을 때 계좌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매도의 기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내가 지금 마이너스 한 50%짜리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은 요걸 조각조각 내버려. 조각조각 내는겨. 조각조각 이렇게 돼가지고요. 오늘은 요만큼만 팔아가지고 다른 걸 사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거는 줄어들잖아 이만큼이. 그러니까 줄어든 만큼 부담감이 좀 줄어들 테고 요거는 현금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매수를 한다든지 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죠. 한꺼번에 팔기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아파. 밤새 눈물로 그냥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파는 거는 아프지 않아요. 네. 어디 가다가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상처가 크게 나는 거하고 생채기 조금 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이것들이 일정한 상황에서 조금씩만 내려갔다. 그다음에 어느 것이 튀어 올라간다 그러면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내려가 버린 상태야. 올라가는 거 없이요. 또는 올라가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티도 안 나는 그런 것도 올라간다. 이거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다 내려간 상태에서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수익이 나는 집단군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주도주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손실은 많이 나와 있는 이 손실은 메꿔지기가 어렵습니다. 회복은 되긴 될 거예요. 더 나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수익으로 넘어가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시장이 너무너무 좋아서 분위기가 와장창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니 개념 있게 사도 마이너스 주식이 많을 겁니다. 저도 개념 있게 분석을 다 해갖고 샀지만 마이너스가 많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장이 미쳐가지고 폭락해버렸는데 요거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마이너스가 있는 게 맞아요. 이때 많이 샀어. 21년대 많이 샀어.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 회복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회복 못 해주고 있다고. 근데 더 나빠지지도 않아. 그러다가 좋아지지도 않아. 지랄 같죠. 그럼 이 상태에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거 이외에 다른 큰 요인들을 잡아야지 돼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주도주를 공략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왜?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게 주도주이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수익이 난다는 증거거든. 시장이 올라갈 때 얘가 무조건 올라가야 돼. 그럼 얘는 수익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대형주야. 안전하게 투자할 수가 있겠죠. 물리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서 투자를 했을 때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실어줘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손실금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올 여름까지 위풍당당하게 계좌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은 또 와르륵 쏟아져 가지고 많이 떨어졌어. 그럴 때는 우리가 뭘 보면 된다고 했죠? 작년 연말 정도 시점을 보시면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올라가서 연말 랠리로 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계좌가 마이너스에서 고생했다가 올라갈 때 누가 올려줄지 뻔하잖아요. 그죠? 누가 올려줄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갖고 있으면 연말 랠리로 올라갈 때 계좌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잠깐의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은 종목만, 만약에 내 종목만 이렇게 됐어 그러면 좀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랄 맞았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 있게 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골든 크로스. 네. 골든 크로스를 보면서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동평선 노래를 오늘 또 해드렸잖아. 그래서 그 이동평선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다 이 얘기죠. 네. 녹화는 여기까지입니다.